그럼 레이저 토닝 좀 세게 하면 그럼 뭐 단방에 확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레이저 중에 그 피코 레이저 있잖아요. 이게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인데 네. 피코레이저는 멜라닌을 더 잘게 부수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 비싼 장비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하느냐가 가장 관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하신 분들의 절반 정도는 이런 기미들을 꼭 달고 살아. 호르몬 문제다라고 하면 호르몬이 다 없어지는 출산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다 돌아와야 되는 것들이잖아. 근데 돌아오지 않아. 매번 피부과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솔루션 없을까요? 왜냐면 머리가 아주 염색하셨어요? 티나냐? 네, 지난주 거랑 비교를 해보면 정말 좀 많이 좀 지난주에 박찬욱 감독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염색도 하셨는데 색소, 멜라닌 이런 주제 또 어떻습니까? 이게 또 그렇게 기미 같냐? 기미 색소 뭐 검버섯 같아 오늘? 오케이, 염색도 했겠다. 그러면 멜라닌 색소와 기미를 오늘 주제로 한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근데 사실 이 기미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가 피부에서 제일 중요한 층이 뭐라 그랬어 내가? 진짜 피부. 진피. 그 진피지. 그러면 색소는 진피에 있을까 아니면 다른 데 있을까? 다른 데 있지 않을까요? 오! 우리가 피부에 색소를 만드는 거는 멜라닌이라고 하는 거잖아. 멜라닌을 만드는 멜라닌 세포, 그러니까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멜라닌 세포는 진피층에 있지 않아. 진피층 위에 있는 표피층에 있어. 내가 이걸 좀 그리면서 설명을 좀 해줄게. 네. 표피가 있고, 표피가 끝나는 부분에 기저막이 있어. 기저막이 맨 아래에 있다는 얘기잖아. 기저막의 중간에 멜라닌 형성 세포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멜라닌을 만들고 얘네들이 각질 형성 세포에 들어가서 겉에를 까맣게 하는 게 이제 색소 침착이 되는 거고, 기저막이 약해져서 뚫려 갖고 이쪽으로 이런 멜라닌들이 아래로 쭉 내려오면 이 진피층에 있는 입을 쫙 벌리고 있는 대식 세포라는 애가 멜라닌을 먹어버려서 먹고 이 안에 이런 식으로 남아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진피, 기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저막이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저막이 잘 뚫리지 않도록 손상을 받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컨셉이 좀 될 수가 있어. 오늘 많이 어려운데요? 좀 이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표피층 아래층에는 기저막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기저막을 탄탄하게 해야지만 이런 기미들이 생기는, 색소들이 생기는 것들에 대한 치료가 될 수 있고 어떠한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 전제에 깔아놓고 이 얘기를 시작하는 게 좀 중요한 좀 팩트가 좀 될 것 같아. 원장님, 어쨌든 기미가 생긴다는 거 색소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게 멜라닌을 만드는 멜라닌 공장이 예민해져서 어쨌건 기미를 많이 만든다는 얘기야. 그럼 레이저 토닝 좀 세게 하면 그럼 뭐 단방에 확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네. 그러면 기미 있는 분이 하나도 없게. 우리가 기미는 기저막이 아까 약해져서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진피층에 얘네들이 막 내려오면서 이제 다 쌓이는 것들이 이제 기미가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표피층에도 기미가 있을 수 있고 진피층에도 기미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얘네들을 한 방에 딱 때려서 없앤다?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멜라닌을 만드는 공장이 더 화가 나서 막 불이 나버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천천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치료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다 대청소를 하려는 것보다 그냥 조금씩 이미 생긴 것들을 청소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매일매일 청소하는 게 훨씬 깨끗해지는 지름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다 뒤집어서 한 번에 치료한다? 이거는 진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생긴 기미에 대한 예의가 좀 아닐 수 있을 뿐더러 그게 되지도 않아. 그러면 레이저 중에 그 피코 레이저 있잖아요. 그게 더 좋은가요? 이게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인데, 네. 피코레이저는 멜라닌을 더 잘게 부수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 이게 기미는 장비를 탓하는 것보다 그 의사가 어떻게 적절한 에너지로 치료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싼 장비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하느냐가 가장 관건일 수 있기 때문에, 피코레이저도 굉장히 좋은 장비일 수는 있지만 얘네들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피코 레이저든 어떤 레이저든 전략을 잘 짜서 없애는, 부지런하게 조금씩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한 방법일 수가 있어. 완전히 그 손상된 기저막을 음. 다시 이렇게 회복시킬 수는 없나요? 완전히 복원시키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사실은 없어. 굉장히 좀 치명적인
그리고 되게 놀라운 얘기일 수 있는데, 하지만 손상된 기저막의 회복을 촉진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것들은 조금은 있어. 근데 전반적으로 다 100% 회복시키는 방법은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힘들지. 그럼 어떤 것 때문에 기저막이 손상되나요? 기저막은 사실 어떻게 보면 콜라겐들이 손상이 되는 것들이고, 여러 가지 단백질들의 그런 얇은 구조물들이 어떠한 임신이든 자외선이든 노화든 아니면 만성 염증 그리고 여성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확 이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어떤 분들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기미가 올라왔어. 그렇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멜라닌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라고 해서 멜라닌을 계속해서 형성하게끔 하는 호르몬들이 여자분들은 확 올라오거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여성들의 그런 생리적인 작용이야. 얘네들이 증가되면 기미가 올라오거든. 그래서 임신하신 분들의 절반 정도는 이런 기미들을 꼭 달고 살아. 호르몬 문제다라고 하면 호르몬이 다 없어지는 출산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다 돌아와야 되는 것들이잖아. 근데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대부분 여성분들은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얼굴에 그런 기미들을 늘 달고 사시는데, 이런 것들은 피부 구조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야. 그게 기저막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는 거야. 원장님이 해줄 수 있는 치료, 그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지.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치료가 될 텐데, 첫 번째는 이미 쌓인 멜라닌들을 좀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어떤 치료? 토닝. 토닝을 하면서 이미 피부에 쌓인 멜라닌을 잘게 부수면서 얘네들을 조금씩 치워나가는 그런 치료를 첫 번째로 할 것 같아. 근데 원장님 토닝 진짜 부지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번에 팍 부시려고 하면 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일주일에 한 번에서 2주에 한 번씩 피코 토닝이든 토닝이든 이건 원장 선생님들의 그런 실력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가서 치료를 받는 것들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건 어떻게 보면 원장님들의 또 고유 권한이고 치료 방법인데, 나는 미세침 고주파랑 엑소점으로 피부의 재생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좀 택할 것 같아. 피부 장벽과 피부 환경을 좀 개선시키는 것들이 기저막에 직접 재생하는 치료는 아니지만, 이런 피부 재생 과정에서 기저막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치료를 하는 게 나는 좀 많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 그럼 엑소좀은요? 엑소점은 손상된 피부의 회복을 굉장히 빨리 촉진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얘네들 염증을 좀 줄이는 역할을 좀 해주면서 상처 치료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세층 고주파랑 엑소점 치료를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해나가면서 더 촘촘하게는 레이저 토닝을 하면 나는 효과는 굉장히 좋다라고 난 생각을 해. 매번 피부과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솔루션 없을까요? 레티노이드 계열의 아크리프나 스티바 A나 그런 레티노이드, 트레티노이드 계열의 약들을 좀 처방을 해서 쓰게 되면은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꽤 커. 얘네들은 표피 세포의 교체를, 그러니까 턴오버를 좀 촉진시키면서, 아까 멜라닌이 각질 형성 세포에 들어있다라고 했잖아. 네. 걔네들이 점점점 턴오버를 일으켜서 각질 세포가 탈락이 되는 것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기저막 관련 단백질 발현 증가도 좀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기저막을 튼튼하게 형성하는 데에도 아크리프 그리고 이런 레티노이드 계열들의 연고들이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돼 있어. 그럼 혹시 먹는 영양제나 약 같은 건 없나요? 있지. 트라넥삼산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자외선이랑 염증으로 활성화되는 멜라닌 생성 신호를 억제하면서 일을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특히 기미에서는 가장 근거가 확실하고 자료들이 많은 경구약이라서, 나는 트랜사믹 애시드를 지금 기미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피부과에서, 그리고 미용 피부를 하는 병원에서 꼭 처방을 받아서 드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비타민 C, 그리고 항산화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곡 주사인 글루타치온 등도 함께 사용하면은 내가 볼 때는 효과가 참 좋다라고 생각해서 먹는 트랜사믹 애시드랑 그리고 비타민 C, 글루타치온을 나는 같이 좀 처방을 하는 편이야. 그리고 원장님 저 뭐 하나 또 알 것 같아요. 이제 자외선 차단, 뭐 그렇지. 선크림 발라야 된다. 맞아.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는 내가 볼 때는 기미 치료의 가장 핵심인 것 같고, 이거를 하지 않고서는 기미 치료를 나는 사실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만큼 중요하다고 난 생각이 들어. 기저막이 붕괴된 이후에는 다시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멀고 길고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튼튼하게 남아있는 기저막들의 손상을 주지 않는 게 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토닝도 중요하고 미세층 고주파도 그리고 먹는 약도 좋지만 매일매일 정말 귀찮더라도 번들거리고 힘들어도 기저막을 손상시키지 않고 손상된 기저막도 조금은 덜 앞으로 손상받게 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돈이 안 드는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시는 거를 진짜 강력하게 좀 부탁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우리 환자분들이 그걸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님들이 어쨌건 잘 개념을 갖고 치료에 임하시면 내가 볼 때는 힘들지 않은 여름 그리고 이 여름을 잘 보내서 가을 겨울철에도 기미가 확 올라오지 않는 피부를 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되네. 우리 기미나 색소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을 이용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되는 한 성심성의껏 하나하나마다 댓글에 대한 답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